정규화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탁상 공론이다. 실무에서 그딴 거 하면 안 돼. 네. 객체지향은 교수들이 만든 헛된 이론이다. 그리고 함수형은 네. 그 병신 같은 거야. 그냥 쓰지 마. 저는 GitHub ID 삼촌이라고 개발자를 아주 일찍 시작해서 한 20년째 계속 개발을 가지고 바빠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프로그래밍은 정석적으로 설계하고 만드는 게 결국에는 회사랑 개발자 모두에게 이익이 돼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늘 그래야지 프로젝트가 잘 됐고, 하드 코딩을 하면 어디선가 꼭 빵꾸가 터지고, 오픈을 했는데 종일 버그 시간 잡고 고객이 타라고. 근데 그걸 어디 회사를 가서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성공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사장님이 변심한 케이스.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떤 회사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제 하드 코딩하고 있었어요. 퀄리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DB가 테이블명에 뒤에 꼭 언더바랑 연뭘 날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년도 3월까지 쓰다가 안 쓴 테이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은 하나에 막 테이블 하나에 몇백 개씩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드 코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오픈하니까 뭐 했다면 버그예요. 고객이 한 명 들어오면 버그 하나 생겨요. 고객이 한 명 들어오면 버그 하나 생기고. 그때 제가 되게 감명받았던 게 그 회사 다니는 기획자분이 그렇게 잘했어요. 기획자분이 얼마나 머리가 비장하셨냐면 이분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따로 이야기 해서보는 들고 교육을 하기 전에 이미 집합에 대한 사고가 이미 깨어 있어가지고 기획을 되게 체계적으로 모듈 단위로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제 몇백 쪽짜리 기획서를 딱 가지고 오시는데 장난 아니네. 완전 에이스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에이스 분이 한 기획서인데 하드 코딩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망쳤어요. 진짜 디자인도 끝내주고 사용성도 정말 괜찮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그분이 다 했어요. 그냥. 심지어 이분이 PM 역할까지 알아서 맡아서 잘했어요. 이보다 스타트업에 알맞는 인재가 없었는데 그렇게 만든 홈페이지인데 뭐만 했다면 모르나요? 우리가 구글 같은 데서 이제 통계를 볼 수 있잖아요. 사용자 통계를 보는데 사용자는 들어와요. 죄 이탈을 해버려. 그리고 당시에 막 CF도 낼 정도로 회사가 광고를 했었는데 고객이 들어오는데 다시 들어오질 않아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회사가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월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 기획자분이 월급이 안 나오고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사실 그분 놓친 게 제일 아쉽긴 해요. 근데 그때 그분의 기획을 가지고 아예 그냥 엎어버렸어요. 이전 거 그냥 갖다 버리고 아예 새로 만들었고 프론트도 이제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 오픈하니까 그때서 이제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당시에 회사가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월급이 한 3개월 안 나온다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전원이 퇴사했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버티면서 분명 내가 이거 만든 거 잘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잘 만들었는데 이거 좀만 버티면은 지금은 월급이 안 나와도 나중에는 분명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월급이 안 나오는데도 버텼어요. 확실히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회사가 이제 되게 사업이 커졌어요. 하루에 몇십만 원 벌던 회사가 하루에 몇천만 원 벌 정도로 매출이 커졌어요. 심지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기획도 이미 기획자분이 월급 안 나와서 퇴사하기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진 청사진을 만들고 나갔던 그 기획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엔지니니 데이터니 이런 거 뒷받침해가지고 서비스로 근사하게 출시했더니 잘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도 정말 괜찮았고 기획도 정말 멋졌는데 개발자가 망친 거예요, 이거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제가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잘 만들었고 사업도 심지어 잘 됐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외부에서 CTO 한 분을 이제 유명한 회사에 이제 높으신 한 분을 초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사상이 이제 저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관경DB 설계할 때 정규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분이 정규화에 대해서 한 평이 있어요. 정규화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탁상 공론이다. 실무에서 그딴 거 하면 안 돼. 객체지향은 교수들이 만든 헛된 이론이다. 그리고 함수형은 그 병신 같은 거야. 그냥 쓰지 마.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주장이 그런 식이에요. 하드 코딩을 해야지 너네가 설계 따위를 하고 있고 개념 정리 따위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 교수들이 학생 현혹하려고 만든 헛된 이론이지 실무에서 그딴 거 하는 거 아니야. 여긴 더군다나 스타트업이잖아. 왜 그런 걸 해?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장땡이다. 대기업에 있다 오신 분 같지 않은데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그냥 듣자마자 폭탄이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당시 CTO분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사업의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알고리즘 데이터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야, 스타트업에 개발자 몇 명 없는데 여기서 왜 알고리즘 연구를 해? 남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나 솔루션을 갖다 써야지. 왜 너네가 알고리즘을 연구하냐? 너네가 무슨 뭐 박사야 막 이러면서 연구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랑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원래 사실 얘들한테 이렇게 비싼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대단히 비용적으로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전공자들 데려다가 연간 몇 억씩 인건비 쓸 필요가 없어요. 학원 출신 개발자들 한 2,700조 어쩌다가 2명 있으면 개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드 코딩에서 그냥 원하는 거 그때그때 만들면은 사장님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빠르게 시험해 볼 수 있고요. 분명 처음에 몇 년간 선택해서
사장님이 저를 믿고 저를 많이 신뢰해 주셨어요. 재미난 게 회사야 그 말을 아무도 안 속았는데 유일하게 속은 분이 사장님이셨어요. 약간 이제 제 입장에서는 배신감 되기도 하죠. 이제 월급이 안 나오는 거 버텨가면서 이제 회사를 키워놨는데 인건비 줄임받는 말에 혹해가지고 내보낼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제가 근데 이런 건 약간 흥미가 동한 건 있어요. 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판으로 만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그래서 그분이 사장님한테 요청을 하셨냐면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자기 스타일로 완전히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을 자기 스타일로 하드코딩해서 한번 잘 돌아가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 한 달이면 된다라고 엄포를 줬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달이 걸린 게 아니라 한 8달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어서 해고를 당하시긴 하셨어요. 이제 본인도 이제 알고리즘 연구하시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머신러닝만. 자, 원래 알고리즘 연구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경우의 수를 쓰는 방법이에요.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연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최고의 값을 뽑아오면 알고리즘 연구가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소요 시간이 워낙에 막대하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안 하고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어떻게든 소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CTO가 표현하려던 이 경우의 수는 2.7에 87승 정도를 이제 원래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최저화시켜가지고 소요 시간 1초 안에 계산이 끝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0,000분의 6초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쨌든 최저가를 엄청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 거 몇 분짜리 연산이었고, 두 번째 만들 때는 35초짜리였고, 세 번째 만들 때는 뭐 1.1초인가 그래요. 그거 찌려가지고 10,000분의 6초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동시 접속을 했을 때 그게 서비스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CTO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내가 이제 이의제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미리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DB에 저장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이제 76승의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한 다음에 저장하는 만행을 저지르셨어요. 이게 저장이 됐겠어요, 이게? 뭘 가져도 안 돼요, 당연히. 근데 그런 밑바탕에 스스로 만들고자 한 게 솔루션이 무엇인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질렀던 케이스이네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미리 저장한다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결과가 안 나와.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2주일이 지나니까 서버가 죽었대.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원래 제 밑에 있던 팀원들을 CTO분이 떼가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데 아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 DB를 완전 자기 스타일로 만든단 말이에요. 정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전 사람들은 이미 아주 편리한 마약에 취해 있어요. API도 내가 이제 SDK로 다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이나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해설본을 놔줘서 그걸 가지고 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CTO가 그러니까 내가 API를 만들 건데 스펙은 없어. 예제 제이슨 보고 알아서 해. 너는 백엔드 만들고 너는 프론트 만들고 알아서 해라고 두 명한테 일을 시켜요. CTO는 이제 DB를 설계하고 아까 말한 엔진 프로그램에 76승계짜리를 저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DB 스펙이 맨날 바뀌어. 자고 일어나니까 DB 이름이 바뀌어 있고 필드가 하나 새로 생겼고 자고 일어나니까 테이블 언더바 2019 01 01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 붙여가지고 새 테이블이 막 생기고 테이블 안에 컬럼 개수는 날짜 수만큼 있어가지고 막 컬럼이 막 200개씩 있어요. 예, 백엔드 개발자가 나가버렸어. 프론트 개발자가 못 해먹겠대. 그러니까 그렇게 깽판을 치고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발레이네요. 하드 코딩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나가긴 하셨어요. 예, 진짜 교과서적인 상황이 정말 눈앞에 펼쳐져가지고 제가 당시 이 채널 주인장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카톡에 채널에 있는 분 얘기를 하니까 다들 내가 구라치냐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대기업 임원이 하길래 오히려 더 그분이 매뉴얼하게 막 관리하고 이런 저도 처음에 사실 그걸 되게 기대했어요. 근데 거꾸로 이 사례가 뭐가 도움이 됐냐면 이게 이제 또 어필 요소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카웃이 들어오니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신층 면담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요. 사장이 앞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탐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인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회사 들어간 다음에 사장님이랑 좀 싸워야 돼요. 처음에 뭘로 싸워야 되냐면 왜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지, 왜 하드 코딩 안 하고 데모 빨리 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블랙박스 단계가 길 수밖에 없는지를 한참을 진짜 한 달을 설득을 해야 돼요. 할 때. 근데 이분이 엄청난 사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루면 설득이 끝나요. 와,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우신 분이세요. 사실 뭐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대로 꾹 묵묵하게 일만 하면 상관없는데 계속 안에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붙이긴 하는데 회사의 사장님을 제외한 모두랑 싸우고 있어. 어느 순간에 늘 그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게 직원들이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당시에 저도 이제 정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회사가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배신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을 하는데 개발자들 다 나가고 CTO도 나가지 마지막에 개발자가 한 명도 안 남으니까 회사가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하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득을 보긴 했죠. SI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아까 말한 대로 단순 경력 나요. 예를 들어서 뭐 KT 무슨 프로젝트 3개월 참여했음. 삼성 SDS 프로젝트 뭐 1년 6개월 참여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경력 나열 하던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꼭 하드코딩 예측론자예요. 아까 말한 CTO처럼. 이게 어느 정도로 예측론자면 난 처음에 그 CTO 보고 진짜 미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면접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면접을 시니어들 많이 봤거든요. 하드코딩을 해야지 사업을 성공을 이끈다 생각하는 사람이
매니저 보면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상당히 문화 컬처를 받았는데 제가 말한 이제 좋은 회사의 반대 케이스죠. 네. 코드를 리뷰하고 네. 리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리팩토링을 하고 네. 이를 서비스에 반영해보고 리뷰를 통한 학습과 실력 증진이 네. 보장되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인데 SI나 네. 네. 막 굴리는 회사가 이제 완전 반대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도 해보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무조건 탈취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과 개발자의 이익이 일치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게 회사의 이익이고 회사의 이익은 나의 이익이 되는 가장 좋은 모델인데 이거는 내가 너무 혹사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의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겪어봤는데 그렇게 오래 절해진 분들은 실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요령이 올라가고 그 코딩 방식이 되게 희한해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코딩하는 사람들이 합이 안 맞더라고. 아예 같이 못하는 수준이 완전히 이상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무조건 탈출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개인한테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 하드 코딩을 한다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제 주관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드 코딩 이꼴 에라 모르겠다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퇴근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드 코딩 시키는 회사들이 빨리 퇴근시켜주지는 않아요. 또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내가 하드 코딩을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을 함축하는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수익을 내려는 것인가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다 없어져요. 원래 개발자는 반쯤은 항상 늘 창업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창업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에 들어간다 그래요. 늘 비즈니스를 항상 밀접하게 가는 있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목을 그냥 아주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드코딩하는 개발자들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획자랑 경영자들이 내가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어디까지나 다 계획이에요. 그죠?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비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발자가 실제 그동안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거기서 사실은 많은 검증이 일어나야 돼요. 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델보다는 이렇게 기획을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많은 종류의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회사 구성원들이 제 하드코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사 구성원들이 야, 네 사업 잘 되든 말든 난 알바니고 난 월급이나 받다가 그냥 밥만 먹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잘래. 이런 마인드로 다니는 것 똑같아요. 그런 구성원들이 넘치는 회사가 어떻게 잘 돼요? 제가 그거를 진짜 이상한 하드코딩 예찬론자 CTO 때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사업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로 또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대단히 경각심이 들었던 게 아, 저런 사람들 한 5명만 채워줘도 회사 골로 가겠구나 생각이 확 들었어요. 가장 간단하게 UI 같은 거 만들 때도 기획자가 만든 계획이랑 프론트 개발자가 보는 현실이랑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디자인은 예쁠지 몰라도 사용성이 안 좋아서 고객들이 이탈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하드코딩 하면 이런 의견 개진이 아예 없어요. 이직할 때. 늘 그거 강조해요. 하드코딩 하는 사람들 가까이 두면은 회사가 골로 갑니다. 강조하는 편이에요.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하드코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면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분명 어디서 이제 이게 호감을 얻느냐면 어쨌든 성과가 났고 사업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아이디어가 개진될 때 그때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 보통. 아 이래서 설계해야 되는 거 이제 그때 이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게 프로그램이 잘 나와가지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이러면 이제 한층 더 이제 신뢰가 올라가는 거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이제 그게 절정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연봉 협상이라는 게 사실 내가 실력이 높다고 무조건 연봉 협상이 잘 된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협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 실력을 반드시 100% 어필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실력대로 연봉 받는 게 막상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연봉을 높이고 싶을 때는 딱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다는 확실한 이제 개발 철학 같은 게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필해가지고 설득할 수 있기도 해야 되고.